안녕하세요. 하늘버스입니다. 오늘도 빠르면서 간단하게 뉴스를 분석하겠습니다. 제목, 트럼프 금리 인하 추진, 미 연준 의장 압박이라고 제가 게재를 했어요. 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연준 의장을 아주 대놓고 압박하는 장면과 비공식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이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연준 의장이 자리가 임기가 보장돼 있는 건 당연한 건데 우리는 옐런 의장이 그냥 나간 걸 다 알고 있죠. 그쵸? 임기가 끝나자마자 연임을 하지 못하고 나간 걸 누구 때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의미심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용을. 일단 연준이 오늘 금리 인하 시그널을 던져요. 시장에. 당연히 시장, 증시는 환호해서 상승으로 끝냈고 이제 시장은 언제 금리 인하를 할 건지 계속 연준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경제 시스템이 다시 금리 인하를 하는 그 상황, 그리고 돈이 얼만큼 풀릴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죠. 금리 인하는 결국은 돈을 푸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일단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연방준비제도 연준은 19일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어요. 근데 기준금리 조정에서 인내심을 가질 것이라는 기존 표현을 삭제해서 시장이 예측하는 대로 향후 인하 가능성을 시사해요. 연준은 이날까지 이틀간 통화정책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통화정책 기준금리 연방기금금리 현행 2.25포인트에서 2.50포인트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리 동결은 9대1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건 경제활동의 지속적 확장과 강한 노동시장 여건 등을 지속해서 보고 있다라면서 그러나 이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했다. 요런 내용을 계속 언급하면서 향후 기준금리 조정 시기와 규모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최대 고용 목표와 대칭적 2% 인플레이션 목표와 비교해 실현되고 라면서 얘기를 해요. 쉽게 금리 인하 시그널을 다시 시장에 던진 겁니다. 그쵸? 불과 몇 개월, 정확하게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1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 경제가 튼튼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계속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연준이 정책이 이제 완전히 바뀐 거죠. 금리 인하로 말입니다. 누구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핵심으로 또 예측을 해야 되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해요. 시장 예측대로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들은 환호를 해요. 그쵸? 왜? 돈이 풀리면 당연히 그 돈이 주식시장 아니면 부동산으로 갔기 때문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불안해요. 왜?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금리 인상, 정상금리로 돌아왔어요. 정상금리로 다시 돌아온 거였는데 이거를 하다가 제대로 끝까지 안 하고 중간에 갔다가 다시 내려와 버리니까 얼마나 미국 경제가 좋지 않으면 얼마나 세계 경제가 불안하면 연준이 이렇게 유턴으로 다시 금리 인하를 하냐? 금리가 조정을 하는 게 번개불 콩 구워 먹는 것도 아니고 꾸준하게 예측을 하면서 천천히 움직여야 되는데 한 번에 유턴을 해버리니까 시장은 의심을 하는 거예요. 경제가 불안하냐? 연준이 중앙의 이 독립성이 흔들리냐? 이렇게 말이죠. 그쵸? 왜냐면 미국 연준은 전 세계의 경제 시스템을 왔다 갔다 흔들고 조정하는 나라의 그 기구이기 때문에 얘네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말도 꼬이네. 얘네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경제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갔어야 되는데 다시 유턴해서 금리 인하를 하면 불안을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오늘 금리 동결을 했죠. 그래서 자꾸 금리 동결을 하면 연준이 자꾸 시장과 다르게 금리 동결을 하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시장과 줄다리기를 하면서 연준의 독립성 확보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우리는 금리 인하를 원해요 라면서 단체적으로 시위를 해도 중앙은행인 연준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떠들어도 연준이 안 움직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연준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만약 시장이 금리 인하해요 하면서 막 아우성 떠니까 당연히 중앙은행이 이에 연동해서 아이고 그러면 시장금리 내리겠습니다 라면 나중에 우리가 또 이렇게 경기가 안 좋으니까 떠들면 또 연준이 움직일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이 말은 뭐겠어요? 연준의 그 독보적인 독립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분간은 금리 동결을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금리 인하로 움직임을 바꾸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는 게 이 이유 때문입니다. 이해하셨죠? 모르시면 댓글 부탁드려요. 넘어가 볼게요. 어쨌든 오늘 이야기의 핵심,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압박했다라는 그 증거가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요. 연준이 그동안에 이 금리를 동결하겠다라는 그 정책이 조금씩 바뀌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자꾸 하는 거예요, 언론들이. 말이 안 되니까. 연준이 그동안 천천히 금리를 결정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친구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니까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심을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것보다 대통령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의심을 하는 거죠. 원인 제공자를. 그렇죠. 넘어가 볼게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미국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18일 이틀간의 회의를 하는 상황에서 블룸버그 통신이 어떤 거 하나를 얘기를 하는데, 백악관이 파월 의장을 의장직에서 끌어내리고 연준 의사직만 유지하는 방안의 법률 검토를 했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밖에다 던져요.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라는 것도 얘기를 하지는 않는데 뉘앙스를 여기다 던지죠, 바로. 그쵸?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FOMC는 전통적으로 연준 의장 위원장으로 선출을 하는데,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누구로 선출할지는 자유로우며 연준 의장이 부재할 경우 부위원장이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회의를 이끌 수 있다라면서 이 파월 의장이 내려가면 바로 다른 사람이 채워지면서 연준을 이끌 수 있다라고 자꾸 언론에 던져지죠. 이거는 언론 플레이를 누군가 하는 건데, 당연히 목표는 파월 의장이 압박을 받으라고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로 우리는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쵸?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핵심은 뭐예요? 미국 대통령이 이 미국 연준 의장을 압박했다라는 거의 핵심은 뭐겠어요, 지금? 전 세계가 다시 한번 돈 풀기로 돌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기존에 미국 연준이 그동안 쭉 제로금리, 거의 제로금리 유지하다가 비로소 올렸는데 16년부터 여기에서 버티다가 내리는 그런 케이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향후 고금리로 안 가고 앞으로도 향후 당분간 장기간 저금리로 갈 수밖에 없다. 미국만 이러냐?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에 따라 연동이 되겠고요.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도 지금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인데 추가적으로 돈을 더 푼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일본도 지금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인데 돈을 더 풀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이 말은 유럽, 일본, 미국 이 세 경제 시스템이 전부 다 돈을 풀겠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핵심은 뭐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 연준 의장을 압박을 했다라는 거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핵심은 뭐겠습니까? 핵심이요. 핵심.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계획대로 미 연준 압박까지 한 이유가 미국 경제는 현재 이 정상금리로 가는 것보다 저금리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금리를 내리자 하는 거예요. 왜? 경제가 정상금리, 그러니까 보통 금리죠. 옛날 금리로
돌아가면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다시 경제를 먼저 살리자라고 생각을 해서 저금리로 내려가자라는 얘기예요. 금리를 올린 이유는 간단해요. 그동안 저금리였기 때문에 저금리가 되면 돈이 많이 풀리잖아요. 그럼 시장이 돈을 의심한단 말이에요. 신뢰를. 계속 돈을 푸는데 얼마나 경기가 안 좋고 화폐가 얼마나 안전성이 떨어지면 이런 행동을 하냐라면서 의심을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금리를 올려야 돼요. 화폐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 미국도 그동안 제로금리로 꾸준히 유지했다가 다시 금리를 올린 거예요. 미국 경기가 좋은 건 두 번째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정상금리로 가려고 했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저금리가 필요하다라는 게 핵심인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연준마저 다시 긴축에서 완화로 돌아가는 거는 결국 전 세계가 다시 한번 돈으로 미친 듯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라는 얘기예요. 이는 유동성 공급 시대가 다시 돌아와서 자산 값어치, 부동산, 그리고 주식, 다음 또 금이나 안전자산 등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이 이야기의 핵심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압박을 넣었다는 거는 결국 미국 정책 그리고 미국 연준의 정책이 이제 저금리 이 방향으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말하면서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괜찮다고 생각이 드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 부탁드려요. 저는 매일 유튜브 업로드하니까 관련된 내용이 매일 소식으로 전달될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언제든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